네, 그러면 이제 IT 임플란트의 보철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SCRP라는 것을 2003년도에 제가 개발을 해서 이제 보철물의 그 리트리버빌리티 어떻게 하면 탈부착이 가능하게 하는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건데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보철의 가장 그 장점인 것은 보철물을 얼마든지 뺐다 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탈이 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뭐 그 컨택 포인트가 루즈해져 가지고 이제 후드 인펙션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보철물이 뭐 탈나게 되거나 깨지거나 뭐 스크류 루징 되거나 이랬을 때 세면 워시아웃 됐거나 했을 때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으려면 이제 그 탈부착이 가능한 거에 돼야 되죠. 그래서 SCRP를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임플란트를 뭐 한 개짜리는 뭐 스크루홀만 그 만들어 주면은 언제든지 뺐다 꼈다 가능한데 두 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붙일 때가 문제죠. 그리고 스프린팅 하게 되면 평행할 때는 그 헥사 어바트먼트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행하지 않을 때는 언더컷이 생기게 되죠. 언더컷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언더컷 때문에 이게 보철물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부분을 저희가 어, 거기서 언더컷이 걸기 때문에 이 헥사의 언더컷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그 헥사나 옥타 부분을 그 이제 세미 옥타나 세미 헥사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미 헥사, 그 헥사의 반 정도를 그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넌 헥사처럼 만들고 위에 부분은 헥사.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 헥사는 완전히 안티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펙트가 있지만 이 헤미 헥사, 세미 헥사로 하게 되면은 이 안티 로테이션이 좀 약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기능이 뭐냐면은 어바트먼트를 우리가 삭제하고 회전에 의한 그 포지셔닝이 달라진다고 하면은 이게 헥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프랩된 어바트먼트를 리포지셔닝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에 그러려면은 헥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평행하지 않은 임플란트를 연결하려면은 넌 헥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친 헥사이면서 넌 헥사인 그런 어바트먼트를 만들자 이렇게 한 게 2003년도에 이 그 SCRP 멀티 어바트먼트를 만든 건데 헥사이면서 넌 헥사인 그런 어바트먼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근데 그러면 이 넌 헥사이면서 헥사인 이거는 리포지셔닝만 하기 위한 거인 거죠. 안티 로테이션보다는 싱글일 때는 엔타이어 헥사를 사용하고 이제 멀티플인 경우에는 헤미 헥사인 이 멀티 어바트먼트 사용을 하면 된다 그런 거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뭐 20도 이내에서 하고 어바트먼트를 각각의 임플란트에 지그 없이 리포지션 지그 없이 하나씩 낱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SCRP 멀티 어바트입니다. 이제 그럼 이걸 ITI에 적용을 시키는 건데요. 만약에 ITI에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 요게 지금 그 임플란트 마진이지 않습니까? 임플란트 마진이 소프트 티슈의 중간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gingival 마진 쪽에 그 마진이 있는 게 아니라 gingival의 한 1mm나 1.5mm 하방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메탈 칼라를 이 어바트먼트의 메탈 칼라를 조절해 주면은 이 크라운의 마진을 서브 진지바로 한 0.5에서 1mm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에스테릭한 이런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다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각도가 벗어난 16도 이내에서
그 ITI는 이게 8도각, 몰스테이퍼죠. 8도각인데 두 개를 더하면 16도죠. 16도 이내에서는 뭐 10개를 연결해도 저렇게 보철물이 한꺼번에 뺐다 꼈다가 가능하게 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라운 마진이 이 쥔지바 밑에 마진 밑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에스테릭한 그런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 ITI의 이런 그 단점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아주 키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그 ITI가 이 보철의 그 다양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모든 게 구현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SSCRP와 그 ITSCRP가 뭐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한 번 더 강조하자면, IT 임플란트의 그 플랫폼 부분이 꼭 진지바에서 뭐 1mm 하방에 있어야 되는 건 상방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어도 이제 어바트먼트로 다 그 조절이 다 가능한, 크라운의 컨트라든지 이 에머전스 프로파일을 다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S와 IS는 보시게 되면은 이 어바트먼트의 이 다이메타가 되게 중요하죠. 요게 지금 크라운의 에머전스 프로파일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이 IS에서도 마찬가지. SCRP라고 하면은 이 크라운 마진을 서브로 뭐 1mm, 2mm, 3mm 많이 깊이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크라운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이 크라운에 의해서 이 컨투어, 하이로브 컨투어를 조절할 수 있고, 에머전스 프로파일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IT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 자, IT 어바트먼트는 두 가지죠. 보면은 하나는 솔리드, 원피스 솔리드 어바트먼트가 있고, 투피스인 SCRP 어바트먼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솔리드는 크라운 마진이 이 임플란트에 이렇게 위치되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크라운 마진이. 이제 SCRP는 이 크라운 마진이 어바트먼트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이 부분은 세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탈부착이, 세멘 타입이지만 탈부착이 가능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ITI에서 그 원피스 어바트먼트, 솔리드 어바트먼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스크루가 안 풀릴까봐 그러죠. 그리고 세면을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만약에 풀려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제가 저런 솔리드 어바트먼트 써가지고 보철한 케이스를 이제 스크루 중이 돼가지고 이거를 다시 제거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뭐 원피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드릴링을 하다가 보니까 못 찾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다 이제 동글동글하게 갈아가지고 돌려 빼는 이 보철물을 굉장히 어렵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피스 SCRP 어바트먼트인 경우엔 뭐 스크루 루징이 돼도 언제든지 제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IT SCRP 싱글 어바트먼트는 엔타이어 옥타가 되겠고요. 엔타이어 옥타가 되겠고, 이 마진 그 어바트먼트 칼라가 0mm에서 1mm, 2mm, 3mm, 4mm가 있고요. 멀티플 2개 이상은 SCRP, IT SCRP 멀티 어바트먼트 사용하는데 똑같죠. 0mm부터 1mm, 2mm, 3mm, 4mm, 5mm까지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가 아까 2개의 IT 임플란트 식립하고 각도가 젖어 있고요. 하나는 각도가 젖어 있죠. 이 상태에서 IT SCRP 어바트먼트 써가지고 보철을 2개를 묶어준 경우죠. 이건 싱글의 경우에서 뭐 와이드넥을 사용을 했고, 싱글이기 때문에 엔타이어 옥타를 사용했겠죠. 그래서 보철물을 완성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그 어바트먼트의 그 칼라 부분은 뭐 0mm,
0mm를 사용을 했고, 뭘 프랩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지금 단점이 보시면은 이렇게 그 크라운이 약간 메탈 컬러가 보여가지고 약간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단점이기도 하고, 이거를 잘 해결하려 그러면은 어떤 분들 잘 프랩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에 하나 임플란트가 만약에 노출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경우는 그 임플란트의 그 위에 부분 45도 각도의 베벨 부분을 커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경우면 그걸 이용할 수도 있겠다. 여기 지금 중간에 이것이 IT 타입이고 이건 한 5년 정도 지난 모습인데 거의 보너스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가 좀 특이한 경우인데 하나는 IT 임플란트, 하나는 IS 임플란트 두 개를 동시에 심어서 이제 보천물을 엮어주는 그 모습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그거는 선호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IS 좋아하시는 분은 IS 하고, 근데 지금 저는 어떠냐면 IT와 IS를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그런 컨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플랩을 열어봤을 때 뭐 평평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IT를 쓰는 경우가 많고, 진저바 두께가 굉장히 좀 두꺼운 경우도 IT를 사용을 하고, 크라운 길이가 굉장히 길었을 때도 이런 메카니컬한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IT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적절한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뭐 이것도 좀 저것도 좀 다 하는 건데요. 이제 IT하고 IS의 그런 차이점을 한번 잠깐만 연결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아까 질문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잠깐만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IS는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제 일단 뭐 IS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어바트먼트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가하게 되면 이 부분에 힘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힘을 받아서 결국은 이쪽으로 벌어지는 힘을 받으면서 약간 이제 싱킹 다운 된다. 예. 싱킹 다운 되는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제가 이제 IS를 엄청나게 많이 심으면서 이제 느낀 건데요. 거의 이 싱킹 다운의 양이 많지 않고, 오크루자 쪽에서 무슨 뭐 싱킹 다운 돼가지고, 그 오크루자 면이 뜨거나 그런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뭐 30뉴턴으로 뭐 한 두 번 정도, 한 번 잠갔다 플러스 두 번 정도만 잠궈주면 거의 뭐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IT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덮게 되죠.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컨택이 여기가 되게 되겠죠. 컨택이. 그럼 이거는 이쪽으로 밀리지만은 IT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컨택을 받아서 얘는 버티컬리 싱킹이 되지 않습니다. 싱킹 다운이.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어서 이게 두 개를 만약에 묶어줬을 때 IT 임플란트와 IS를 두 개 묶어줬을 때 얘는 싱킹 다운 되고 얘는 뭐 버티컬리 움직임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그래 뭐 그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내려가 봐야 뭐 한 1마이크론에서 한 뭐 2마이크론 정도에 내려간다고 봤을 때 그 정도는 큰 문제가 오히려 없고, IT랑 연결했을 때는 IT가 오히려 IS의 싱킹 다운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싱킹 다운이 되기 때문에 IT에서 이제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IS와 IT, 뭐 IT, IS, IT 뭐 이렇게 뭐 자유자재로 묶어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다 sCRP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sCRP로 위에 스크루홀이 열려 있고 이것을 구간 내에서 세멘테이션 해서 이제 풀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제거해 보면은 뭐 그 레벨이 다르죠. 네, 그럼 IS는 그 잇몸이 착 보이게 되고요. IT는 상당히 위에서 이제 놀기 때문에 밑에 잇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메카니컬한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약간 그 메탈 컬러가 보이는 거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뭐 구칩을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바트먼트의 레벨을 조금 더 낮춰줬다 하면 뭐 저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도 좀 재밌죠? 하나는 뭐 IT 뭐 두 개에다가 IS 왜 이렇게 심었을까 하는 것도 뭐 저 입맛대로 심는 거니까 네, 두 개를 많이 뭐 해보기도 하고 근데 메카니컬한 큰 문제가 서로 없고요. 뭐 한 개 정도 IT가 들어가주면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본 레벨이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 IS를 쓰게 되면 어바트먼트 연결이 좀 어려운 부분에서 저런 식으로 해서 꺼냈을 때 보시면은 이제 뭐 밖에서 팔리싱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IT 같은 경우는 그 레벨이 조금 크라운 마진이 높기 때문에 그냥 꺼내서 제거 후 팔리싱 하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제거를 해도 조금 뭐 그 세면이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 레벨에서는 상당히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꺼내서 팔리싱 하는 게 뭐 좋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두 개의 그 IT 임플란트를 연결해서 보철이 끝나고 이제 꺼낸 모습이죠. 예,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IT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위에 플랫폼 부분에 어떤 이물질이 개재가 되게 되면 어바트모드 연결이 패시브하게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 패시브 핏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스크류 루징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 이제 연결할 때는 클렌징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룻배를 보면서 네, 여기 이렇게 이 그 마진 부분이 아주 깨끗한지 아닌지 아니면 어떤 이물질이 개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꼭 확인하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구간 내에 연결하는 모습인데 똑같죠. IS하고 별다를 바가 없지만 조금 더 보철물에 탈부착이 좀 쉽다고 할 수 있겠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에스테릭한 크라운 마진을 진주한 마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라 그래가지고 뭐 에스테릭하지 않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그 편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IT2 케이스 내 이런 식으로 뭐 발치하고 이제 얼마 안 된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발치 후 측지 신입인 경우에 본 레벨이 상당히 이렇게 우툴투툴한 경우에 야, 이쪽에 지금 정말 뼈가 될 수 있나 없나 막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저는 IT 쪽으로 먼저 이렇게 손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쪽에 지금 디펙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디펙트 부분을 이쪽이 뼈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이제 랍 서피스가 아닌 스무스 서피스로 해놓고 거기다가 일단 뼈를 집어넣고 추출해주는 그런 이제 방식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뭐 2, 3개월 후에 보철이 완성되는 모습이고 굉장히 에스테릭 하면서 이렇게 뭐 임플란트 사이에 본도 뭐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좀 오버그로잉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이 안 돼도 상관이 없고 본이 되면 더 좋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세 개를 연결하지 않고 왜 두 개만 했냐라는 건데 보통 이제 뭐 맨 앞에 부분은 세 개인 경우에 IT인 경우는 저는 한 개는 앞에다가 그냥 싱글 임플란트로 하고
뒤에는 두 개를 묶어줍니다. 왜냐면 하나는 자연치아가 앞에 있다면 여기 지금 보면 자연치아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후드 인펙션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싱글로 하고 뒤에만 엮어주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IT 계통이 이제 손이 가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버티컬 어그멘테이션 했을 때 얘기입니다. 한 뭐 4개월, 6개월 후에 내가 뭐 한 3, 4mm 이렇게 막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게 정말 그대로 유지될 거냐. 라는 이게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이게 집어드는 게 IT 쪽인데요. 조금 깊게 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깊게 심으면서 그 부분을 이제 원피스로 만들어 놓고 저 본이 유지가 될지 않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힐링을 연결한 상태에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네, 힐링이 연결된 상태에서 위에 좀 본을 좀 오버 빌드업을 한 다음에 뭐 적당한 뭐 콜라겐 멤브레인 하나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슈처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non submerged 어프로치를 하는데 우리가 힐링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거죠. 힐링을 뭐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만들어놔서 서브 진지발로 마진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저희가 컨셉을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초물이 완성이 됐고 보시다시피 무슨 뭐 구치부니까 크게 뭐 이렇게 크라운 마진은 뭐 중요하지 않은 거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결과물들이 뭐 이제 본 레벨들이 상당히 잘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성된 보철물이고요. 이게 지금 같은 케이스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힘든 케이스를 제가 끝낸 케이스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풀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이렇게 보면 좀 굉장히 어글리하죠. 이제 어글리하고 그렇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 부분은 전부 다 IT가 다 들어갔는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이쪽은 본 레벨이 상당히 밑에 있어요. 그래서 쭉 여기는 본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IS로 쭉 갔고요. 가다가 이제 본이 쭉 꺼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서브멀지 시켜서 이제 뼈 이식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바로 심고 뼈 이식을 하는 경우라서 서브멀지 시켰어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임플란트를 IS로 식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이제 원피스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쪽은 IT, 이쪽은 IS.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전부 다 IT로 갔고요. 이거 뭐 상당히 복잡한 케이스에서 GBR을 상당히 많이 했고, 이건 템포라를 위해서 심어놨던 건데 그대로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케이스를 제가 끝낸 건데 지금까지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이고 나중에 한번 이 케이스는 뭐 GBR을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재밌는 케이스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끝나가는데요. 케이스를 좀 보여드려야 또 재미있으니까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3 레귤라 넥을 이용해서 이 아래쪽에 40번대 임플란트를 3개를 식립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제 열고 보니까 이제 한쪽이 거의 뭐 뼈가 이제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쪽에 본 레벨이 상당히 높았고 이쪽은 낮았고 그래서 IT를 식립을 하고 뼈 이식을 했죠. 이때 뭐 옆에 있는 자가본을 이용해서 채취해가지고 오토칩 메이커 ACM에 그걸 연결해가지고 이쪽에 뼈 이식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뭐 멤브레인 덮고 뭐 이렇게 슈처해주고 네 이런 형태로 그냥 간단하게 간단한 GBR을 시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뭐 한 3개월 됐을 때 모습인데 이쪽에 지금 본이 리모델링이 되면서 이 밑에 부분은 이제 본이 그대로 스테이블하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뭐 다양하게 사용됐죠. 하악의 40번 때는 IT를 사용했고 전치부는 이제 완바디인 S미니 임플란트. 전치부 하악의 사전시는
저는 그냥 거의 무조건 완바디 S미니 임플란트가 정말 최고라 생각합니다. 뭐 이보다 좋은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잘 계속 투피스로만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이 원피스를 사용하시면 그 세계는 또 놀라운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30분 때 IS3로 아주 뭐 잘 연결돼서 완벽히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위에 20번 때 보면은 여기는 IS, IT, IT. 그래서 뭐 IS와 IT를 이렇게 연결한 그런 구조로 간 걸 볼 수 있겠고요. 반대쪽에 10번 때는 싱글 IS 이렇게 뭐 다양하게 중요한 거는 메커니컬리 어떤 굉장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 크라운이 굉장히 길고 뭐 그다음에 캔틸레버가 있고 이런 경우는 주로 IT 쪽으로 선회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뭐 편하게 IS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끝낸 케이스고요. 자, 이 케이스가 마지막인데 이걸 보고 저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글리한 케이스고 보기가 좀 싫은 그런 케이스인데요. 굉장히 컴플리케이티드한 케이스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끝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랄 하이진이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교육이 필요한 분이기도 하고요. 네, 뭐 구치부 쪽은 뭐 크게 문제가 본 레벨의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요게 지금 파노라마입니다. 파노라마를 보게 되면 전치부는 지금 이쪽에 본이 거의 뭐 없는 상태고요. 하악은 이제 의치하는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고 구치부도 20번 때 6, 7번은 뭐 발치를 하고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고 해야 되는 케이스. 이쪽에는 뭐 빼지 않고 한번 살려보는 쪽으로 가고요. 하악에는 44번도 발치하면서 임플란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계획을 세운 건데요. 여기도 지금 전치부 쪽을 IT 쪽으로 이렇게 사용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싱글의 IT, 여기 IT. 자, 이 전치부는 S미니 제가 좋아하는 완바디 암피스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브릿지 쪽으로 판틱을 갖는 브릿지 쪽을 고려를 해보고 이쪽 20번 때는 이제 그라프트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악 전치가 발치가 됐고요. 그래서 하악 먼저 우선 식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좀 벌려서 뭐 일반적인 방법으로 탭까지 해가면서 임플란트가 두 개 심어져서 3유닛 브릿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전치부는 요게 이제 완바디 S미니 완바디 3.5까지 있습니다. 2.5에서 2.5, 3.0, 3.5가 있는데 보통 뭐 2.5에서 3.0 저렇게 브릿지 같은 경우는 3.0을 사용을 하죠. 패스를 맞추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뭐 가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패스 맞추는 거는 저는 큰 문제가 없던데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그 이제 강의 한번 주제에 넣어가지고 뭐 이 정도 패스면 뭐 약간의 프랩을 통해서 가능하고 프랩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약간 패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요거 프랩은 어떻게 하냐면 심고서 당일날 바로 프랩하는 겁니다. 네, 옷세 되기 전에 프랩을 하는 거지. 뭐 일주일 지나서 2주 지나서는 프랩을 안 합니다. 아니면 아예 3개월을 기다리든지 프랩을 하실 때 그래서 심고서 바로 그냥 잘라내고 프랩을 해서 템포라리까지 연결하는 쪽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한 저렇게 리버블 템을 좀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악에는 다 심어놓고 이제 하악을 먼저 끝내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전치부 발치가 됐죠. 상악 전치. 아까 아시다시피 지금 이쪽에 지금 본이 별로 없는 거를 아까 우리 확인하고 있었고 뭐 바깥에 봤을 때는 뭐 좀 뼈가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상악 전치는 절대 믿지 말자. 다시 보자 상악 전치. 믿지 말자 상악 전치 그겁니다. 그래서 뭐 두꺼워 보이지만 열어보면 뭐 거의 뼈가 없는 거죠. 역시 열어봤습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쪽 부분에 지금 버티컬 디펙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쪽은 지금 상당히 얇죠. 뼈가 굉장히 얇고 두껍고 보시면 굉장히 얇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뼈가 좀 있어 보이지만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뼈가 없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 21번에 21번에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그럼 22번은 좀 뭐냐? 거기는 캔틸레버로 이제 판틱으로 달아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다 보시다시피 이쪽에 본 레벨과 여기에 본 레벨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깊숙이 심어야 되는데 이쪽 본은 건들지 않고 싶고,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IT를 좀 활용해 좀 깊게 심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마찬가지로 본 레벨을 적절하게 여기까지 임플란트 레벨을 만들고, 이제 여기는 이제 뼈를 채워넣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쪽 주변도 뼈 이식을 하는 거고. 자, 반대쪽에 12번은 아까 뼈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뼈가 거의 없었고 간당간당하게 저런 식으로 노출시키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IT나 IS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고정력을 잘 얻으면서 소프트한 본이든 하드한 본이든 잘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글쎄요, 뭐 전치부에 뭐 IS 같은 서머지 임플란트가 좋긴 하겠지만은 저런 방법도 한번 써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프티슈가 이렇게 두꺼운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제 얇다 그러면은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주변에 이제 뼈 이식을 좀 하면서 좀 오버빌드업을 시키는 거예요. 반대쪽에도 이제 본그라프트를 하고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 정도를 올려놓고서 이제 소머지를 시키는 거죠. 소머지. 그리고 뭐 한 3개월, 4개월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악 전치도 해결됐고, 이제 20번 때 26, 7번이 발치되고 26번에 이제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하는 경우에서 이거는 이제 뭐 한 4개월 기다린 후에 이제 언커버리를 저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경우입니다. 네. 뼈가 됐을까요? 라는 부분 저도 뭐 잘 모르지만 그냥 열지 않고 저렇게 그냥 놨습니다. 이제 26번은 이제 발치를 하고서 즉시 식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먼저 충분한 클렌징을 하고서 보시면은 이제 자 충분히 클렌징을 하고 있죠. 저희가. 자, 지금 여기 뭐 잔종골 해봐야 지금 뭐 2mm밖에 남지 않았죠. 이 부분을 그냥 바로 S리머로 뭐 2mm부터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드릴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각도를 디스탈에서 미디얼 쪽으로 이렇게 틀면서 드릴링을 하고 있는 건데, 저거는 언젠가 다시 제 위치로 바뀌어질 거라는 거 이제 아시면 되고요. 자, 잔종골 지금 2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27번도 지금 발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S리머로 뚫고요. 지금 아직 완전히 그 베이스가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1mm 좀 더 긴 스타퍼를 끼우고 뭐 한 3.2mm 다이아메타의 S리머로 지금 과감하게 이제 고속으로 빵 이제 사이너스 쪽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SCA 스카키트의 스카 테크닉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이너스가 뚫렸고요. 자, 지금 저게 지금 조영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한번 뭐 보통 조영제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그 워터 프레셔를 이용해서 했을 때 어떻게 올라가는가를 지금 제가 관찰하고 싶었던 건데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컨케비티가 이렇게 있고 septum이 약간 존재하는 것 같고 뭐 이 정도의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1cc 정도를 집어넣으면 한 10mm가 올라가는 상태인데 저희가 한 1cc 정도 집어넣고 다시 이제 빼냅니다. 쭉 지금 천천히 1cc를 집어넣고 있는 거고요. 좀 집어넣고 있죠. 약간의 프레셔가 느껴지기도 하고 느껴지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빼서 한번 엑스레이를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예쁘게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정도면 뭐 내가 10mm 충분히 임플란트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뭐 굳이 10mm까지 뭐 넣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서 저런 조영제를 활용하다 보면은 저희가 아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저건 아스피레이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에를 뭐 씻어내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바로 뼈를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건 좀 약간 이리게이션 하고 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거기다가 이제 뼈를 쭉쭉쭉 이제 멤브레인을 올렸으니까 뼈에 의해서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 멤브레인 올려놓고 뼈는 묵 채워 넣으면 그냥 막 허당에 확 뼈가 들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을 사용할 때는 제가 요즘에는 이런 워터 프레셔 방법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뼈를 그냥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넣어버리면 그냥 거의 한 20mm 막 15mm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물은 무한정 넣지 마시고 자기가 올리는 만큼만 넣어야 뼈도 그만큼 넣을 수 있다. 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임플란트가 아마 510 IT 510 레귤라 넥이 사용되고 있는데 저거는 지금 우리가 가이드 쓰지 않고 제 경험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틀어가면서 조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가이드를 쓰게 되면 이제 뭐 저런 그 아주 디테일한 그런 조절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받지 않고 임플란트 식립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손으로 직접 움직이면서 방향도 잡아가고 있고 이런 그다음에 깊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절해 가면서 또 이제 고정력도 얻어야 되고 뭐 상당히 좀 스트레스풀하죠. 뭐 2mm밖에 잔존골이 없는데요. 네. 아까 뼈는 집어넣고 이제 그다음에 IT를 넣어서 왜냐면 이제 이쪽 디스탈 쪽에는 거의 뼈가 없지 않습니까? 뼈가 없으니까 여기다 뼈를 이만큼 넣고 싶은데 자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이제 신고 주변에 뼈를 엄청나게 채웁니다. 네. 저는 이제 뼈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버 빌드업을 해놓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서 보는 뭐 이제 주로 동종골 뭐 저희가 한 10년 이상 넘게 이제 검증된 리제너스라고 하는 이제 동종골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합성골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DM본이라든지 아니면 캘포어라든지 이런 거를 적절하게 뭐 이제 동종과 섞어서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뭐 시트맵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을 거면 주로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그냥 위에 살짝 덮어주는 쪽으로 하고요. 그 뼈가 조금 더 주저앉기도 하겠지만 뭐 적당히 약간 오버 빌드업을 해서 슈처를 해주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그 가운데 있는 파필라를 제가 끊어 먹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면서 이제 GBR하고 이제 끝내는 걸 볼 수 있겠는데 저런 경우에 사실 와이드넥 임플란트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저 경우는 와이드넥을 사용한 거는 아니고 레귤라 넥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파필라와 같이 연결해서 이제 슈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에서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어디까지 깊이 심을 것이냐 그 부분은 이쪽에 내가 뼈를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신 없으면 조금 깊게 심는 거고요. 그죠? 예. 그리고 약간 빼놓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GBR 뭐 작은 GBR 같은 거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안에다가 이제 루이 버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는 뭐 저 정도 슈처가 되고 나면 본이 조금 새 나오기도 하고 뭐 조금 노출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뭐 좀 빠져나올 건 빠져나오고 이제 그런 거지. 그거를 뭐 굳이 모든 걸 클로즈를 해야 된다. 예? 소프트 티슈를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지금 그 티슈 본드인데요. 내가 티슈 본드를 좀 많이 사용을 사실 합니다. 사용하는데
이제 저렇게 채워놓고 나서 약간의 이제 블러드가 차고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제 빠지지 말라고 또 보통 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본이 막 이만큼 위로 올라간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페이스가 있는데 야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과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아쉽게 알게 될 겁니다. 자, 워터 프레셔로 해가지고 위로 올려서 뼈는 그냥 아주 쉽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한 케이스고요. 자, 아까 지금 저기 사용됐던 걸 한번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시면 저기 이제 어디서 저거를 구매할 수 있는지 뭐 제가 나중에 오픈 카톡에 올려서 보여드리고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CT상에서 뭐 아주 뷰티풀하게 잘 올라간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뭐 이 스페이스에서 이건 문제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여겨주시겠지만 저희가 3개월 후에 봤을 때 완벽하게 밑에까지 뼈가 이렇게 다 내려와 있고 여기는 플랫해지고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터 프레셔 테크닉이 상당히 그 좋구나 하는 거를 계속 느끼고 굉장히 안전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자, 완성된 보철 상태고요. 물론 어차피 전치부는 저희가 워낙 그 뼈가 많이 녹아서 뭐 정상적인 크라운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핑크 컬러를 이용한 보철물이 됐고요. 구치부 쪽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전부 이제 IT로 모든 거를 끝낸 케이스고, 이렇게 캔틸레버를 달아내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브릿지를 구치부 캔틸레버 쪽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끝낸 케이스입니다. 2020년 3월에 뭐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결론을 줘야 되겠죠. IT 임플란트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고, 그렇지만 IT가 모든 거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럼 대충 심어도 되는 거야? 뭐 삐딱하게 심고 뭐 캔틸레버 만들어도 되는 거야? 그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IT의 제가 10년 결과를 보게 되면 거의 뭐 성공률이 대단히 높고요. 98%, 99% 이상 그 큐뮬레이티브 리절트가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고 보너스를 한번 보게 되면 뭐 385개의 임플란트를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보너스 뭐 얼마인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 보너스가 된 거를 적은 건데 마이너스 이제 보너스가 된 거 뭐 14케이스, 14개. 그다음에 오버그로잉 제로에서 오버그로우 된 게 371개. 대단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본 레벨이 유지되고 또는 오버그로잉 된다라는 것도 저희가 얻어낸 지금 10년 동안 저희가 ITI를 쓰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라만, 뭐 네오바이오텍, 뭐 지금 저희는 이제 그런 노하우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스트라만이 갖고 있지 않은 IT SCRP 이거 뭐 대단한 파워풀한 툴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트라만에는 지금 그게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네오 전체의 임플란트를 보게 되면 뭐 익스터널 EB 시스템이 있고 IS2, IS3 이런 그 서머지드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IT 지금 뭐 1, 2, 3가 왔습니다만 3 이런 뭐 다양한 컬러가 2.8, 1.8에서 2.8 그다음에 레귤러 넥, 와이드 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거 쓸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IS 시스템을 거의 뭐 오랫동안 많이 사용을 해 왔고요. 그거에 대한 좋은 점, 뭐 단점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발견된 어떤 문제점들, 저희가 써보지 않고 알 수 없었던 IS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뭐 캔틸레버가 심하고 뭔가 그 압력이 세게 들어서 가해졌을 때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견됐는데 이거를 그러면 IT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적절하게 두 개를 섞어서 썼을 때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익스터널은 어떠냐? 익스터널은 네, 좋은 임플란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익스터널 고집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과연 이걸 IT로 바꿀 수 있느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IT를 쓰고 계신 선생님, 아니 EB를 쓰고 계신, 익스터널 쓰고 계신 선생님들은 IT로 바꿨을 때 전혀 어떤 아무런 불편함이나 느낌 그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IT로의 전환 이거를 익스터널 수신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외람되지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익스터널 매니였거든요. 전환을 제가 시도했을 때 지금은 저는 EB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네,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스터널은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죠. 네. 그런 반면에 IT는 뭐 커넥션이 뭐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러면 IS 시스템을 IT로 전환할 것이냐의 문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IS는 IS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IT는 IT의 장점들이 있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쓰자라는 게 저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두 가지를 갖죠. 그러니까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지 말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자. 그러면 이 IS2, IS3, 뭐 IS3만 갖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IT3 두 개만 갖고 있으면 저는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자신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야 키트도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 키트를 꺼내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네오 마스터 키트라고 아주 멋진 그 키트를 뭐 저희가 이제 출시했고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여기에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미지오 디스탈 뭐 이렇게 웨트를 잴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 뭐 포인트 레일 뭐 린더만 드릴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임플란트 디렉션 핀이 있는데 디렉션 핀도 그 미주 디스탈 뭐 버클링과를 잴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네, 스타퍼도 다양하게 있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스타퍼나 뭐 10mm 뭐 8.5 뭐 이런 거는 두 개씩 있어가지고 굉장히 교체가 쉽고 그다음에 네로 임플란트죠. 네로 임플란트 해당되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커넥션 드라이버가 있죠. 이제 드라이버요. 왜냐면 IS 드라이버, EB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IT는 여기에 드라이버 낄 수 있는 데가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IT 드라이버입니다. 이게 픽처 드라이버예요. 이게 전부 다 옵션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모든 걸 한꺼번에 여기 딱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야, 나 이거 필요해. 이거 가져와 하면 거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저렇게 어셈블리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냥 드라이버만 추가하면 아, 내가 IT를 그냥 바로 주문해 쓸 수 있구나. 오케이. 한번 써보자.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어떤 필요한 게 아니라 모두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거 올린 건데요. 제가 이 케이스 한 6개월 전에 저한테 환자가 와가지고요. 제가 스크루가 부러졌습니다. 뭐 당연히 부러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스크루를 빼는데 내가 또 한 2시간씩 걸려가지고 스크루를 빼줬어요. 다시 가서 보스터를 해왔는데 또 이게 루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딱 보니까 그 완버디 어바트먼트, 원피스 어바트먼트를 연결하고 위에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루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루즈닝이 돼 있었습니다. 그 루즈닝이 돼 있으면 이걸 빼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같이 있는 선생님이 이걸
씩씩거리면서 그냥 다 잘라내고 구멍 뚫고 했는데 죽어도 안 나오니까 이제 갈아가지고 돌려서 뺐습니다. 이게 돌려서 뺀 건데 빼고 나니까 아플싸. 이게 지금 뭔지 아십니까? 그게 레진 세멘이 그냥 거기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참 그 세멘 타입의 이런 그 비애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SCRP를 해야죠. 그럼 투피스로 했어야 되는 거고, 원피스는 안 풀리지 않을 거지만 풀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에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뼈가 없었을 것이고, 그게 깊이 심었다는 것은 뼈가 그만큼 없었으니까 그랬을 텐데, 여기에 좀 만약에 IT를 저렇게 적용시켰다면 조금 너무 낮게 심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변에 뼈를 좀 이렇게 채우면서 어느 정도의 뼈는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ISIT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런 테크닉들이 조금 구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 IS 하나만 가지고 고집했을 때 문제점인 거죠. 자, 이거는 사실은 저의 케이스입니다. 네, 제가 만든 케이스입니다. 저도 뭐 여기 보시면은 네, 37번에 본이 완전히 녹았기 때문에 크라운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죠. 저게 레트로포스가 조금 많이 갈면 그냥 부러지거나 그럴 겁니다. 저럴 때도 혹시 이런 IT를 와이드넥으로 해가지고 한 5.0짜리 뭐 길이는 임플란트 길이는 뭐 상관없습니다. 7mm가 되던 뭐 8.5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IT를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이 임플란트 우리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IT가 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IT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러지고요. 스크루 부러지고요. 바텀 부러지고요. 뭐 임플란트 자체가 뭐 빠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메카니컬 프로블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1강, 2강에서 얘기했던 이런 이 메카니컬한 프로블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중요한 건 뭐냐? 임플란트 심을 때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방향으로 심어야 된다. 이거가 결론이고 IT 쪽은 조금 더 내가 조금 잘못 심었을 때 그걸 약간 보상해 줄 수 있는 거는 되지만 궁극적인 해답은 아니라는 거를 요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곳에 임플란트를 심어라. 그 다음에 심고 나서 보철할 때 한번 다시 신경 써라. 이게 지금 레트로포스가 가해지는지 캔틀레버가 얼마나 있는지 신경 써라.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2개 이상의 임플란트는 스프린팅 해라. 요 세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임플란트를 저는 2가지를 추천을 드리고 그것만 딱 갖다 놓으면 뭐 어떤 거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거의 뭐 2시간 좀 넘도록 제가 이제 입으로 나누어 가지고 오늘 IT 그 임플란트, non submerged 임플란트에 대한 재조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조금 많은 걸 느끼셨는지 아니면 뭐 다 아는 얘기를 뭐 당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떠드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제 수준입니다. 이게 제 수준이고요. 지금 2개를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해피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제 프로블럼들을 해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지금은 현재 제가 이제 이렇게 라이브를 하지만 이제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조금 더 정제된 모습으로 이제 녹화를 해서 조금 더 간결하게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만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만나고 유튜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제가 또 디스커션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게 조금씩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이제 풀어간 것 같고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풀어갈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임플란트 잘 신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요즘에 뭐 많은 이제 가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임플란트 가이드요. 근데 가이드 나 그거 좀
야, 나 잘 심을 수 있어. 그리고 가이드 필요 없어 하시는 사람도 많이 계신데 가이드를 써보고 조금만 더 익숙해지시면은 30분에 심을 거를 5분에 심을 수 있고 정확하게 그다음에 뭐 어떨 때는 플랩리스로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한 테크닉으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고 항상 프리딕티블하게 예측 가능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익숙해지고 요즘에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을 잘 우리가 활용하고 그걸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가이드 쪽으로 제가 조금 더 강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되셨는지 우리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